그런 경우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수학에서 문제가 조건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조건이야. 알았어? 그래서 조건 수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봐봐. A하고 B하고 C의 관계가 A, B, C가 다 큰데 얘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뭐냐면 A, B, C는 자연수래. 그지?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네가 해봐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알았어? 네가 꼭 몇 개씩 해봐야 될걸?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일단은 따져보자. 집합 A가 A하고 B하고 C래. 그지? 집합 B는 이 새끼 뭔지 모르겠지만 X하고 Y를 더한 게 집합 B야. 근데 그 X가 어떤 놈이냐면 X는 A의 원소고 그지? 그 다음에 Y도 A의 원소래.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A가 A, B, C라는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쓰는 게 편해. A하고 B하고 C 여기도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2A 여기가 A 더하기 B 얘는 A 더하기 C가 될 거고 여기 A 더하기 B 얘 2B 하고 B 더하기 C 그지? B 더하기 C 근데 여기는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여긴 뭐야? C, 2C, 그지? 두 개 더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저 B라는 게, 그지? B라는 게 저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B는 나올 수 있는 여기서 X 플러스 Y가 중복되는 거 안 쓸 거니까 이쪽은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럼 쭉 한번 보면 2A가 나올 거고, B가 나오는 원소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가 나오고 그 다음 뭐야? 2B? 2B 나오고 B 플러스 C 나온 거고 2C 나온 거네. 그지? 이렇게 일단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여기서 그러면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충 야 2A하고 A 더하기 B하고 누가 더 크겠냐? A 더하기 B가 더 크겠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는 거야. 여기가 A 플러스 B A 더하기 C는 A 플러스 B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보다 2B를 한번 비교해보면 A 더하기 B하고 2B를 비교해보면 2B가 더 크겠지? 그지? 2B가 더 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야? 2B보다는 B 더하기 C를 비교해보면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그지? 당연히 B 더하기 C가 2B보다는 크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A 더하기 C하고 뭘 비교해보면 B 더하기 C하고 EC하고는 확연하게 큰 것만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A 더하기 C하고 누구야? B 더하기 C랑은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더 커. 그 다음에 EC는 얘가 제일 크겠지. 여기서 관계를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그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 야, 이 새끼가 1, 2,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 둘 더한 게 가운데 있는 애랑 같아지는 경우도 생기거든. 맞지?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니네가 좀 풀기가 힘들잖아. 아까 얘기한 대수 같은 게 대수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인데 요때 뭘 배우냐면 수열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수열이 뭐냐? 수열이 이런 거야. 1, 3, 5, 7. 야, 그럼 다음 숫자 뭐야 이거? 다음 숫자 뭐지? 9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 배울 때 뭐 배우냐면 등차 중앙, 뭐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중앙 배우는데 등차 중앙이 뭐냐면 얘랑 얘 더한 게 요 가운데 있는 새끼 두 배랑 항상 똑같게 돼 있어. 맞지? 얘랑 얘 더한 게 이 가운데 있는 새끼 더한 거에 두 배랑 똑같게 돼 있어. 그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수열 같은 걸 배우면
이런 숫자의 관계를 좀 더 배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거 풀 때도 수열을 좀 배워놓으면 좋아. 그냥 좋다는 것 뿐이지 못 푼다는 건 아니야.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거 그냥 일일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런 대수라는 걸 선행을 하면 요때는 지금 이런 관계들 있잖아. 저런 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 그럼 결국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거니까 보면 그래서 수열을 딱 볼 때 이 새끼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쟤네 둘이 A하고 C 더한 거랑 이 B랑 같아지는 경우도 뭐야? 생기고 안 같아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자연수가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나는데 수열을 이루느냐 수열을 이루지 않느냐로 나누거든. 그지? 그럼 만약에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 더한 거 얘랑 같다는 얘기고 얘랑 얘 더한 게 얘랑 같지 않으면 이라고 둘로 그래서 조건을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그지? 이제 그런 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첫 번째 그런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보자. 그지? A 더하기 C하고 이 B가 같은 경우를 보면 그지? 같은 경우야. A 더하기 C하고 누가 같다고? 이 B가 같은 거잖아. 그럼 순서대로 만약에 진짜 이제 B라는 애가 왜 이렇게 나오냐? B가 그러면 2A 그지?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 쭉 쓰는 거야. 그지? 2A A 더하기 B 그 다음 뭐야? A 더하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하고 EC 그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왜? A 더하기 C하고 2B가 같으면 원래 A 더하기 C랑 2B도 여기다 원소를 써야 되는데 같은 건 중복돼서 한 번만 쓸 거잖아. 그지? 그게 중요한 거야.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원소를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이 새끼가 만약에 수열을 이루면 여기서 써놨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6개가 다 원소가 되는 경우랑 원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란 얘기인 거거든. 그게 얘기한 것처럼 대수에서 수열을 배우면 니네가 느낌이 확 와기 때문에 풀고 그런 걸 안 배우면 얘를 정확하게 집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푼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 게 좀 차이야, 선행이랑. 그리고 대부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될 때는 언제 나오냐면 고2 6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고2 6월도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와도 되잖아. 맞아? 니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와.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는 건데도 니네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막 써져 있는 거 보잖아. 니네 뭐 세연에서 프린트 나눠준 것도 보면 그런 거 써있지. 고등학교 2학년 뭐 6월 모의고사인데 문제인데 니네 시험에 나오고 풀라 그러잖아. 그런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 내용은 집합이야. 근데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수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걔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출제되는 거야, 고등학교에. 근데 니네한테는 안 배웠잖아. 그럼 밑에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생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 차이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수학을 선행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는 거야. 선행 안 돼 있어도 그러면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니네 생각하면 그러잖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시험에다 내고 난리야 이러는데 내용은 그냥 집합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 풀이 과정 안에 선행되어 있는 분이 들어가면 유리하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결국 뭐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여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40 나오는 거야. 그지? 그지? 다 더했을 때 40이 나온다. 그러면 봅시다. 더해보면 A가 몇 개야? 하나, 둘, 네 개냐? 그럼 4A B도 하나, 둘, 2B C가 몇 개야? 더하기 4C. 야, 근데 A 더하기 C가 얼마랑 똑같다고? 2B랑 똑같대. 그럼 4A 더하기 4C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응? 8B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지? 8B랑 똑같은 거지? 여기다 4배 주면 되니까. 맞지? 그럼 내가 8B랑 똑같으니까 2B 더했어. 그랬더니 10B가 그럼 얼마라는 거야? 10B가 40이라는 얘기네. 그럼 B 값이 4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B 값이 4니까 A 더하기 C는 몇이란 얘기야? 8. 그지? A 더하기 C가 얼마?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순서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집합 A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러면 집합 A는 일단은 너는 4가 고정이고 그지? 그 다음 8 될 수 있는 애들. 야,
A 더하기 C가 지금 얼마 된다는 얘기야? A 더하기 C가 8이 된다는 건 저거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야. 자연수일 때. 맞지? A 더하기 C 두 문자인데 더해서 8 되는 게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조건을 자연수라고 주는 거야. 안 그럼 저걸 어떻게 푸냐? 자연수가 안 나오면. 말지? 무수히 많잖아. 그럼 1하고 7. 그냥 여기 자연수 되는 애만 찾으면 돼. 개수 찾는 거니까. 1, 7 되고 2, 6 되고 3, 5 되고 4는 안 돼. 얘 때문에. 그지? 그럼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되는 거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찾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건 흔히 수학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경우의 수라는 거거든. 어떤 경우로 내가 풀 건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풀지 저렇게 풀지. 그지? 아, 선생님 영상 찍잖아. 영상 올려줄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내가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이씨, 지우면 안 되는데. 얘가 두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C하고 이 B가 다른 경우잖아. 그지? 다른 경우면 일단 이제 전부 다 쟤네들을 쭉 써야 되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를 전부 다 써야 되니까 6개를, 뭐였어, 이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C, 2B, B 더하기 C, 2C.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전부 B의 원소가 될 거니까, B의 원소가 될 거니까, 쟤네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 A가 몇 개야? 2개, 3개, 4개.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게 40이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10 되는 경우를 뭐 하면 된다? 일일이 찾으면 되겠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되는 거? 4 되는 거. 그럴 땐 일단 A를 1부터 봐. 그지? A가 1이면 그 다음 크기로 얘가 2 될 수 있고 얘가 7 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1 되면 뭐 할 수 있고 3 될 수 있고 6 될 수 있고 1 되면 4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어? 4 될 수 있고 5 될 수 있고 1 되면 5하고 1 되고 5 되면 안 되지. 크기가 그래서 크기도 주는 거야. 저 크기 안 주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인생 피곤해진다. 그지? 계속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크기도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럼 1 갖고 이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2 갖고 해보자. 2 되면 3 되고 5 돼야 돼. 2 되고 4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끝이란 얘기네. 3? 돼? 안 돼? 3 되면 4 되고 3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몇 개 나와? 얘 4개 나오는 거네. 얘 4개 나오고 쟤 아까 몇 개 나왔어? 3개 나오고. 그럼 총 몇 개 나온다? 7개 나온다. 그래서 풀어본 것 중에 잘 모르겠는 거 앞에 있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물어봐도 돼. 알았지? 물어봐도 되니까. 어? 물어봐. 552번? 봅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되도록 내가 질문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552번?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가장 학교 선생 성격을 알아볼 수 있어. 흔히 얘기하는 니들 마음대로 장난질 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데 사실은 굳이 이거 피곤하게 낼 필요가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원소랑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A라는 집합이 있잖아. 그때 첫 번째 모양은 공집합을 한 원소야. 맞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찍고 그 다음 집합 안에 공집합 모양이 들어간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그지? 원소는 4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건 얘는 A는 요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돼. 1도 A의 원소가 돼. 그 다음에 1, 2도 A의 원소가 돼. 그 다음에 공집합 모양을 한 집합 안에 공집합 모양을 한 게 들어간 게 이것도 A의 원소가 돼. 그지? 그 다음에 보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은 야 이거 총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4개면 얘 부분집합 총 16개 나와요. 맞지? 2의 4제곱이니까 부분집합 16개 나올 거 아니야. 뭐 16개 다 적어놨지? 그럼 일단은 1번은 맞는 거네, 그지? 이런 문제 일단 본 거부터 해. 1번 맞고 2번 맞고 확실한 거부터.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부분집합이면 A의 부분집합,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부분집합인데 여기 쓴 거랑 여기 쓴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지? 얘는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고 이 새끼는 진짜 공집합이고
이 안에 이렇게 모양으로 들어가는 건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란 뜻이야. 공집합 모양을 한 거야, 그냥. 알았지? 얘는 뭐고? 얘는 공집합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원소가 될 수? 이렇게 되는 거지. 원소, 부분집합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1, 집합. 그 다음에 얘가 부분집합, 얘는 이렇게 써야지. 1, 2라는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집합 표시가 또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왜? 간단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잖아. 1, 2, 3. 얘 공집합 무조건 부분집합이지. 부분집합만 내가 지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얘의 부분집합. 2라는 원소를 갖는 애가 얘의 부분집합. 3이라는 원소를 갖는 게 얘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정의 뭐야? 얘 여기 있는 원소가 얘 다 속하는 거잖아. 즉 집합 표시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은. 알았어? 얘네들은 이 원소는 집합 모양이 1하고 2라는 집합 모양을 한 원소인 거야. 알았지? 얘도 집합에 공집합이 들어간 모양인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얘도 만약에 부분집합으로 표현될 거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틀린 게 뭐야? 딱 보면 3번 말인데 안 돼. 왜? 여기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게 따로 원소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처럼 돼 있어야 돼. 얘처럼. 1, 2가 부분집합이 되려.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딘가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없잖아. 그지? 얘가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애들은 이런 건 모양인 거야. 이렇게 모양, 이렇게 모양. 그렇게 인지해야 돼. 모양으로 인지해야 돼. 알았지? 모양으로 인지해야 문제를. 그리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런 부분집합도 이런 거 몇 개씩 해보는 게 좋아. 한 8개 정도는. 자꾸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저런 거. 왜냐면 넌 이런 문제가 자주 안 나오면 내가 지금 풀고 나서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 그지?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뭐 이걸 한번 풀어보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게 의심이 되면 또 물어봐야 돼. 알았지? 네가 이걸 지금 물어봤는데 저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 이게 쉬운 건데?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계속 물어보고 반복해서